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비투자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전 영상 제작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은 2024년 7월 7일 일요일 주일 저녁 7시 25분 1489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박명수 명예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역사신학과 교수의 한경직 목사와 대한민국의 건국에 관한 칼럼과 금융문명 탈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감독 김덕영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리 현대사를 놓고 일부 사가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한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역사가들에 의해서 왜곡되었는데 영락교회 설립자인 한경직 목사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한 분이다. 새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귀한 노력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월남 피난민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독교인으로서 해방 직후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고 자유를 찾아 월남했다. 월남한 이들은 남한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산주의의 실상을 전하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에 이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 이런 월남 기독교인의 중심에 한경직 목사가 있다. 한경직 목사는 일제말 일본으로부터 온갖 탄압을 받았다. 일본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기독교 목사로 서구 학문의 문화를 체득한 그를 불량 선인으로 취급했다. 당시 일본은 미국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는 친미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일본어 박해를 받아 교사가 되는 것은 물론 목회 활동도 금지당했다. 한경직 목사가 해방 직후 한국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일제에 의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북에 민주국가 세우려다 소련군 진주로 좌절. 한경직 목사는 해방 후 북한 사회에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노력했다. 해방 직후 한경직 목사는 신의주 자치위원회를 조직해서 혼란을 정리하고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소련군은 자치위원회를 인민위원회로 바꾸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민주 세력을 탄압했다. 결국 한경직 목사는 1945년 9월 말 월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는 소련군의 진주만이 없었더라면 북한은 자유민주국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경직 목사는 월남하여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해방 직후 기구관 이승만 박사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약칭 독촉중협을 만들고 건국운동을 전개했는데 한경직 목사도 이 운동에 참여했다. 이 독촉중협은 김구 선생의 비상정치회의와 연합하여 비상국민회의가 되었고, 이에 한경직 목사는 평양북도 대표로 참여했다. 이후 한경직 목사는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과 함께 신탁 통치 반대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로 이관되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 단독 정부 수립을 내리게 되자 유엔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한경직 목사는 월남민을 대표해서 북한의 실상을 미 군정과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들을 대변한 일을 맡았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 열리고 있던 미소 공동위원회에 북한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알렸다. 특별히 1947년 미 육군의 전락하였던 웨드 마이어 장군 방한과 1948년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활동 시기에 월남 피난민을 대표하여 그들에게 북한 공산주의의 실상과 월남민의 고통을 전달했다. 영락교회 중심 반탁 반공운동 자유 대한민국 건국 기업. 한경직 목사는 특히 기독교 내에 있는 좌파 세력과 싸웠다. 해방 직후 한국 기독교 내에는 좌익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특별히 민족 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감리교 김창준 목사는 공산주의와 손을 잡고 기독교 민주 동맹을 만든 후 마치 자신이 한국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선전했다. 한경직 목사는 여기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도연합회를 조직하고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반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런 활동은 남한 기독교 내의 좌익 세력 약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를 막고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일에 적극적이었다. 해방 직후 우익 세력은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지하에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은 지상으로 나와 전국의 혼란을 듬다 폭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다. 한경직 목사는 기독교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유를 지키고 공산주의를 막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외쳤다. 영락교회 청년들과 대학생들은 이런 반공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건국 과정서 한경직과 영락의 역할 재평가돼야 오늘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성취는 해방 직후 남한 사회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과 이승만 박사의 기여가 크지만 한국 기독교의 공헌도 무시할 수 없다. 특별히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한경직 목사는 새롭게 세워지는 나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강단에서 이 점을 분명히 외쳤다. 이런 점에서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의 역할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서울 영락교회 매월 발간되는 만남지 7, 8월 하계 합동 책자에 소개된 한경직
목사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저는 1970년 3월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락교회에 출석해서 지금 만 54년, 약 55년째 영락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출석하면서 많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영락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참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좋은 영락교회, 언제나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만인을 만백성을 섬기는 영락교회, 군복음화, 농촌복음화, 학원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리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하신 겸손노녀 청빈의 한국 목회자의 대표 한경직 목사님의 그 따스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항상 우리 집 현관에 사진으로 액자에 들어있고요. 제 서재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말씀을 또 벽으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양으로 인으로선 처음으로 템플턴상, 노벨상, 종교 노벨상을 수상하셨고 평생을 통장 하나 만들지 않으시고 땅 한 평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으셨던 참으로 청빈하고 가난의 상징, 겸손의 상징, 청빈의 상징, 순종의 상징, 목회자의 본이 되었던 한경직 목사님을 그리면서 영락교회 만남지에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 이 좋은 칼럼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하늘나라에서 대한민국 발전과 또 이토록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면서 아마 기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한경직 목사님 기도로 이토록 발전하고 계시고 있고요. 언제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한경직 목사님 이름을 앞에 세우면 모두가 되었고요. 한경직 목사님은 군 선교를 위해서 수백 교회를 설립하셨고 또 수백 개 농어촌 교회를 설립하셨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셨고요. 학교를 숭실대학을 비롯해서 보성학교 또 대광 초, 중, 고등학교 등 아시아신학연합대학교 할 것 없이 또 서울여자대학교 초대 또 이사장도 맡으시고 숭실대학교도 영락교에서 3년간 또 설립을 하셔서 영락교회 건물을 이용했고요. 참으로 한국 교회와 교육과 선교와 애국의 한경직 목사님만큼 고르게 아마 또 99세까지 사셨으니까 귀하신 분도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경직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목회 철학과 그분의 삶은 어떻게 형언할 수도 없고요.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에는 남한산성에서 참으로 우거처에서 아주 작은 초가집 초랑 오셔서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보내셨고, 아드님 한혜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하셨는데 목회자가 되셨는데 아예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시게 했단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과 사를 구분하시고 청렴하시고 정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토록 예산을 처음부터 공개하셨고요. 처음부터 또 그 세금을 모두 목사님들부터 세금을 납부했다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한경직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을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꼭 닮아가는 그런 대한민국 기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금융문맹 탈출학을 설립하고 노골 제작하여 특허증에 상표 등을 마친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맹 탈출 정남줄 TV입니다. 금융문맹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소비보다 즐겁습니다. 폭락 짧고 상승 깁니다. 돈을 모르는 것은 세상의 절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세 분, 한 분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한 분 아침 일찍이 또 교회에서 또 그 뒤에 또 등 한 서너 분을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주식에 대해서 참으로 의식이 아직 낮습니다. 참으로 제가 이토록 밤, 저녁에, 아침에 꼭꼭 하루도 빼지 않고 2년 이상을 금융문맹 탈출, 금융문맹 탈출, 금융문맹 탈출, 복리를 하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다.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꽂힌 주식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학력이 높고 IQ가 높고 이토록 부지런하고 명석한 대한민국이 금융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참 어둡고 모르고 잘못 이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금융문맹 탈출 얘기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금융문맹 탈출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대한민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이 20종목을 분산 투자하셔서 20종목을 고르게 아니면 더 좋아하시는 주식 한국의 20%, 미국의 시가총액 비율을 했을 때 한 80% 투자하시면 금년 6월 말까지 벌써 27.6% 단순 평균으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저는 연 15%만 목표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입니다. 아마 올해도 최소한들 한 40%에서 50% 정도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3,000, S&P 500은 아마 6,000을 돌파할 것을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왜요? 인공지능 AI 열풍으로요. 모든 지금 이 모든 생산성이 향상되고 모든 산업이 아주 빠르게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과 정보가 있는 분은 부자가 되실 거고요. 지식과 정보가 없이 그저 그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가면 결코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직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장성이 많은
우량 주식,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에 분산 투자하시거나 지수, 상장 지수, ETF에 투자하시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리의 마법 72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를 연 수익률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계산법입니다. 그러면 72를 저는 어린이, 학생까지는 ETF, 상장 지수 ETF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연 10%. 성인들은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 종목의 분산 투자하면 연 15%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72 나누기 10은 7.2년이 걸립니다. 그럼 그 7.2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찍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낸 내 아이디어가 첫돌 100만원 어린이에게 펀드를 아니면 ETF를 투자해 주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60세 되면 한 5억 되고요. 100세 되면 100억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7년 후에 200이 되는 겁니다. 첫돌 100만 원을 어린이에게 투자해 주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에 1600, 36살에 3200, 43살에 6400, 50세 1억 2800, 58세 2억 5600, 65세 5억, 72세 10억, 79세 20억, 86세 40억, 94세 80억, 100세 163억, 부부는 더블 320억.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면은 4.8년마다 배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식으로 사주셨다면은 5살이면 200, 10살이면 400, 15살이면 800, 20살이면 1600, 25살이면 3200, 30살이면 6400, 35살이면 1억 2천, 이렇게 해서 60세가 되면 40억이 됩니다. 100세가 얼마 되냐 합니까? 1조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첫돌을 놓쳤으면 유치원까지는 200만원, 초등학생까지는 300만원, 중학생까지는 400만원, 고등학생까지는 500만원, 대학생까지는 600만원 이상만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 ETF나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꽂힌 주식을 이제는 펀드나 ETF 다 주식입니다. 주식을 누구나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왜요? 2022년 11월 26일부터 소수점 이하 1,000원부터 모든 주식을 조각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1,000원만 가지고도 살 수 있고요. 1,000원어치만큼 현대항상 모든 주식을 그렇게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커피 한 잔 줄여서 3,000원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고 주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돌이면 더욱 좋고요.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키까지 한두 명입니다. 또 의술이 발전해서 돌까지 신생아가 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잔치를 할 때
먹고 마시고 거기에 끝내지 마시고 한 단계 나아가서 꼭 주인공 어린이 이름으로 100만 원 이상만 예, 증권회사 하셔서 꼭 계좌를 부설해서 개설하셔가지고 주식을 매수해 주시거나 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바일을 잘 하신 분들은 해서 꼭 투자해 주시면 그 어린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부터 부자들하고 돈을 투자해 주시고 그 불어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 어린이가 저축하고 또 추가해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융으로 대한민국을 부국을 이룹시다. 2030년까지 10만 불 달성 이룹시다. 그리고 왜 어린이나 젊은이들은 펀드로 가입해야 되는군요. ETF를 해야 되는 거는 개인연금 저축이라 가지고 하루에 10,000원꼴에서 한 달 30만 원씩만 꾸준히 한 30년 불입하시면은 100만 장자가 됩니다. 매년 소득공제를 15% 세액공제 해주고요. 또 10% 상승은 25% 됩니다. 10%만 해도 부자가 됐는데 또 15%만 돼도 부자가 됐는데 25%면은 큰 부자 100만 장자가 60세 은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직하시면은 퇴직연금 가입하실 거고 또 국민연금 가입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펀드, ETF, 주식 또 투자되어 있고 또 하루에 10,000원권 아껴 30만 원씩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개인연금 저축 펀드 IRP 가입하시면 아주 적은 돈으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주식 투자로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초우량 대장주 20종목을 투자해야 될까요? 누구나 잘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 돈을 가장 잘 벌고 대부분 배당을 주는 기업. 세계 최고 인재들, 국내 최고 인재들이 근무하는 기업. 브랜드 파워 강해서 브랜드 파워가 1등이면 묻지 않고 삽니다. 또 변화 혁신 기업으로 전 종목을 산업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종목, 한국 1등부터 10등, 미국 1등부터 10등 20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이전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6월까지 10%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벅스웨이, 일라인, 릴리, TSMC, 테슬라 평균 45%, 한국, 미국 평균 27.6%. 인류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핵폭탄이 아니라 복리이며 복리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인류의 8대 불가사라까지 말했습니다. 워린 버핏이 선물한 복리라는 책을 쓴 임재현, 우영표, 임범준 씨는 2009년, 1965년 벅스웨이 설립할 때 1,000만 원 투자 권유받고 투자한 기업인이 계셨는데 43년 후에 2008년 잔고증명 발급을 받았는데 거액 401억 1,046만 4,720원, 누적 수익률 40만 1,100공 4.6%, 매년 복리 21.3%가 이토록 큰 복리의 폭발 마술로 401억의 거금 거부가 되었습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 27.8개월, 홍콩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 7.4개월, 한국 코스피 4.9개월, 한국 코스닥은 1.1개월. 한미일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 부동산 76%, 미국 34%, 일본 37%.
금융자산 한국 24%, 미국 66%, 일본 63%. 2024년 올해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펀드 보유 비율. 한국 현금 46.3%, 주식펀드 21.8%, 미국은 현금 14.9%, 주식펀드 49.1%. 한국 유가증권 코스닥 시가총액 총 2,558조. 한국 전체 금융자산 5,233조 5,128억 원. 가계에 잠자는 돈 2,400조 45.9%. 주식펀드는 1,141조 21.8%. 이 2,400조 원 보통 예금이나 집에 금고에 있는 돈, 이 돈이 만약에 자본시장 주식펀드로 투입된다면 연 5% 배당 포함해도 전 가구 300만 원 매년 소득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2,800인데 5,000p 이상을 돌파 가능 주식 보유 배로 증가해서 모두가 소득이 배로 오르고요. 매년 한 135조 정도가 가계자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하루속히 주식이나 펀드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강조하는 ETF의 상장지수 ETF 장점. 첫째,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 분산 투자 가능. 2. 운용 내용 투명하게 공개. 3.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비율 리밸런싱 운용. 4. 일반 수익형 펀드 비해 저렴한 비용 운용. 5. 소액 투자 가능.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3개월마다 리밸런싱이란 말은 편입하고 부진하면 탈락시게끔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량 주식만 투자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남철TV가 드린 말씀. 주식 투자는 이제 선택하여 필수이며 단타, 테크 기술이 아니라 철학입니다. 우량 주식에 유능한 기업인들과 함께 주주가 되어 함께 동업하는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급비사들은 판매 실패합니다. 테마 쫓아다니다가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빚내서 레버리지 투자하면 피해가 망신합니다.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뚜벅 10년, 20년, 30년, 40년 투자하시면 누구나 적은 돈으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